양희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지휘법 수업하기로 했죠, 그죠? 지휘법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우리가 수업을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리허설을 지금 몇 번 했거든요. 뭐 줌을 통해서 이렇게 리허설을 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막상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지휘법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물론 대면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가 원격으로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뭐 공감을 하는 수업을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게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그 목적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선생님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뭐 경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또 처음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되는 양들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리허설을 해봐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컨텐츠 형태로 수업을 한번 하고 그래서 좀 수업을 좀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먼저 뭐 여러분들하고 할 것들이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대면에서 하고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다른 부분들 좀 순서가 이렇게 조금 섞여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번 수업대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학교에서 음악실에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한번 겪은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뭐 실시간을 해도 뭐 어떻게 좀 답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쌤도 조금 뭐 난 제 그 시간 배분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쌤도 이게 뭐 실시간 수업에 대한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실시간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수업을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계속 설명을 하고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컨텐츠 수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별 무리 없이 수업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용하는 걸 뭐 쌤이 좀 보기도 보고 뭐 쌤이 음악을 틀어줬다가 그 음악이 싱크가 여러분들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도 뭐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고 이런 몇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가지 지금 나름대로 리허설하고 테스트할 때는 싱크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지휘하는 동작을 뭐 음악에 맞게 수정을 해준다든가 이게 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재생하는 사운드랑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신호를 타고 넘어가서 재생되는 사운드랑 한 딜레이가 한 1초에서 많게는 2초, 3초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듣는 음악과 여러분들의 뭐 지휘하는 그런 모습 도형들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혀 맞지가 않아서 또 그것도 여러분들끼리 또 다 맞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컴퓨터가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또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끼리도 안 맞아서 몇 번 하다가 선생님 멘탈이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깨지고 그래서 지금이 오늘 여러분들 수요일날 지금 수업 듣는 내일 이제 수요일날 듣는 친구들 먼저 수업 들어야 되는데 지금 화요일 밤이에요. 쌤이 지금 부랴부랴 지금 다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제 한탄이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수업 좀 잘 들어주시고 늘 얘기하죠. 선생님 수업 좀 잘 들어달라. 그래도 선생님 어찌됐든 간에 죽을 똥 살똥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좀 잘 듣고 여기 좀 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지휘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전에 리코더 불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밑에 집에서 뭐라 해요, 항의해요, 뭐 위에 집에서 뭐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지휘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저 팔만 흔들면 되죠, 그죠? 팔만 흔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따라 해주세요. 따라 해주시고 뭐 이제 쌤 몇 번 겪어봐서 알겠지만 좀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받아낼 거 받아내고 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안 낸 사람 배째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배째입니다. 배째이기 때문에 꼭 제출할 거 제출하고 참여할 거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휘법 우리가 앞전에 그 강의 봤죠, 그죠? TD 강의 굉장히 유명한 강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의고 강의가 나온 지는 조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강의를 안 본 사람들은 잠깐 이거 멈추고 우리 앞 강의, 앞강 좀 보고 옵시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1차 고사 치느라 그 강의를 많이 안 봤던데 강의 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 내시고 여러분들 과제 낸 사람들은 뭐 다시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코멘트를 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고 여러분들이 그 쓴 거에 한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읽어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강의를 통해서 지휘자가 어떤 지휘자고 뭐 어떻고 지휘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어렴풋이는 뭐 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강의에서는 지휘법을 강의를 한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팔을 흔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그런 다양한 지휘법에 관한 그런 강의는 아니었고 그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지휘자가 가지는 마인드,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단원들에게 보이느냐, 어떠한 리더자가 좋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며 리더자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의 얘기였습니다. 그게 실제 그 이제 지휘자가 이 탈탈감이라는 그 지휘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는 뭐 관객들이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음악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식 어떤 코미디라든지 그 미국식 정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정서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앉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 아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웃음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휘자의 뭐 10계명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었죠. 트럼본 연주자를 쳐다보지 마라. 뭐 그를 더 격려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소리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불면은 뿌뿌뿌 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보통 이렇게 금관 악기라 해서 오케스트라에서 보면 잠시만요. 어, 오케스트라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 여기 지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쪽으로 현악기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현악기들이 앉아있고 그 뒤로는 여기 보통 여기가 이제 목관악기군이 앉아있습니다. 목관악기군. 그리고 그 뒤쪽으로 뭐 금관악기군이 앉아있고 제일 뒤에 타악기군이 이렇게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관악기 중에서 그 트롬본이 강하게 불면 앞에 있는 목관악기 주자들 같은 경우에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소리가 큰데 이제 지휘자가 이렇게 막 지휘를 하고 있다가 트롬본 주자를 빵 쳐다보면 트롬본 주자는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본인한테 더 신호를 주는갑다 해서 더 이렇게 강하게 분다. 뭐 그래서 트롬본 주자를 쳐다보지 마라. 뭐 이런 뭐 농담을 한 거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웃음 포인트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렇죠. 그게 뭐가 웃기냐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오케스트라를 조금 경험을 해봤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웃을 수 있는 웃음 포인트였는데 뭐 그런 어떤 몇 가지 농담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이제 몇 시간을 통해서 쌤하고 이렇게 같이 지휘법을 또 배워보면서 그런 오케스트라에 관한 그런 뭐 숨은 이야기들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거예요. 지휘와 리더십. 쌤도 이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휘도 지휘인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뭐 대학을 가고 세상에 나가서 리더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쌤이 꿈꿉니다. 그 리더자가 꼭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뭐 선생님은 원합니다. 이 리더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리더십들을 기르는 것들이 이 지휘와 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휘를 통해서 색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음악 시간에. 그죠? 가창을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기악, 악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도 앞전에 뭐 또 악기를 이렇게 하나 했는데, 기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정도는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창작,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선율 만들기, 아니면은 뭐 민요 만들기,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는 뭐 음악 신문 만들기 이런 식의 조금 이제 뭐 다른 과목과 융합한, 뭐 예를 들어 미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통 또 많이 이렇게 되는 게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융합한 창작 부문, 또 때로는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물리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타 만들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기타 중에서 뭐 베이스 기타 만들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창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일 편하게 여기는 감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음악 활동으로 조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데 지휘라는 것들을 아마 뭐 배워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걸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지휘라는 색다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음악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요렇게도 음악이 이렇게 또 향유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아니면 악기를 해서, 아니면 혹은 뭐 창작을 해서 들어서도 있지만, 지휘를 하면서 아, 음악을 요렇게 또 이해를 하고 요렇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를 가지자. 조금은 거창한 이런 주제지만,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잡아봤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아까 뭐 잠깐 뭐 스쳐 지나간 얘기지만, 남자의 뭐 3대 뭐 로망인 직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보통 뭐 3대 이러면 보통 일본에서 많이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저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예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장군이랍니다. 장군. 제너럴이라는 장군. 그리고 하나가 마에스트로라는 지휘자랍니다. 뭐 혹은 여기에서 뭐 또 이렇게 뭐 바리에이션으로 야구 감독도 있어요. 야구 감독, 프로야구 감독,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니, 모두 다 공통점이 뭐예요? 누군가가 앞에서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남자의 뭐 3대 로망인 직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예전에 뭐 여러분들은 너무 어렸을 때겠지만,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뭐 이렇게 김명민 나오고 장근석 나오고 뭐 이지아도 나오고 뭐 하는 그런 지휘자에 관한 드라마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 꼬마 때여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나온 대사기도 하고요. 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재밌는 그런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들도 소개를 좀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담의 칸타빌레라든지, 아마 들어본 사람은 있을 겁니다. 일본 작품인데 이 또 지휘자에 관한 내용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되었죠. 내일 또 뭐 칸타빌레라고 해서 주원이랑 뭐 심은경이 나온, 네, 드라마기도 합니다. 이런 드라마들도 여러분들이 지휘에 관심이 있다면은 한번 찾아보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여기 박보검도 나왔죠, 그죠? 이 박보검 입덕 영상이 여기서 나왔는데, 뭐 우리야 뭐 남자들이니까 사실 별로 관심 없죠, 그죠? 다 관심 없습니다. 뭐요 정도 관심 있을까? 요 정도, 그죠? 나머지 다 관심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또 지휘라는 것, 그다음에 음악이라는 것, 클래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재밌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지루하지 않게 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 수업이기 때문에 먼저 약간 조금 앞에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갈게요. 지위의 개념이 어떤 거다. 그 지위가 역사적으로 뭐 어떠하게 이렇게 좀 흘러왔다.
그런 뭐 지휘자의 자격이라든지, 그다음 실제로 자세, 이제 우리가 타법의 연습,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지휘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지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2명 이상의 연주자에 의한 앙상블의 해석의 통일이나, 말이 어렵지만 그냥 그냥 듣고 이해합시다. 그냥 아니면 듣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명 이상의 연주자에 의한 이제 같이 앙상블 하는 음악을 해석하는 방법의 통일이나, 아니면 자신의 해석을 부여하여 연주로 표현하는 작업을 말하고, 그 작업의 담당자를 지휘자라고 하며, 그 작업에 필요한 법칙 및 체계를 지휘법이라고 한다. 뭐 말이 조금 되게 두루뭉술합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알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케스트라나 합창의 연주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과정이며, 그죠? 여기 보시면 오케스트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어, 오케스트라나 합창의 연주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과정이며, 그것을 하는 예술이다. 연주 단체를 뭐 감독하고 관장하는 예술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연주 단체의 앙상블 단원들의 악곡 해석을 통일하고 스스로의 음악적 내용 표현 의지를 부여하여 연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죠? 뭐냐면 연주라는 겁니다. 지휘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그렇게 팔만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목이 음악 연주죠. 그죠? 지휘도 연주입니다. 연주고, 어찌 보면 음악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면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을 뭐 잠깐 뭐 잡설을 붙이자면, 지휘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지휘자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음악적인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음악적인 훈련, 악기적인 훈련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뭐 지휘법이라는 테크닉도 배워야 될 거고, 뭐 화성학이라는 것들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관현악법이라는 것들, 뭐 악신론이라는 것들, 뭐 작곡법이라는 것들, 또는 음악 형식론이라는 것들, 아마 악기론도 배워야 될 거고, 뭐 관현악법 아까 뭐 얘기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또 시창청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총보독법이라든지, 뭐 처음 들어본 얘기들 많죠, 그죠? 이런 정말 다양한 음악적인 훈련들을 거친 다음에 지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지휘자들 보면, 예전에 엄청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가 지휘자로 전향한 케이스, 혹은 뭐 바이올리니스트였다가 지휘자로 전향한 케이스, 첼리스트였다가 지휘자로 전향한 케이스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명훈 선생님 계시죠? 정명훈 선생님도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죠. 처음부터 이렇게 뭐 지휘를 뭐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나서 지휘자가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뭐 사실은 뭐 기본적인 어떤 그 과정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끝판왕이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음악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연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과제를 올렸을 때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휘자는 그냥 앞에서 그냥 스가 입김하고 팔만 흔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다 보면 단원들은요, 지휘자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저 악보 보고 있고 뭐 연주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지휘자를 매보고 연주하진 않아요. 뭐 필요할 때 그냥 슬쩍슬쩍 보고 자기 악보에 집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주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연주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 그 연주의 연습 과정이에요. 연습 과정. 이 연습 과정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연습 과정에서 지휘자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연주는 이제 이것들이 다 맞춰진 다음에 표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때까지 합창 연주 해봤잖아요. 그죠? 합창 같은 거 해봤죠. 그죠? 그럴 때 뭐냐면, 그 과정이, 연습 과정에서 음악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무대에 올라가면은 뭐 선생님은 이렇게 물론 앞에서 지휘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하겠지만, 연습의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휘자를 바라봤을 때 그게 너무나 단편적이었다라고 뭐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쉽게 그냥 음악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요. 저하고는 아직 같이 일을 안 해봤지만, 앞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봐왔던 음악 선생님들, 그 음악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 기악 합주를 하든지 아니면 합창을 하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을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연습 과정에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지휘자고, 지휘자는 이제 예, 여러분들처럼 혹은 이렇게 뭐 어린 학생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뭐 그런 지휘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프로 연주자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들 봤을 때 그때 뭐 카리스마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카리스마는 단순하게 그냥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닙니다. 미안해요, 지금 스님 뭐가 왔네요.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카리스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음악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뭐 배려하는 마음들, 존중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겠죠. 뒤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연주단체의 음악적인 표출과 연주 내용을 책임진 자를 지휘자라고 하며, 이런 작업에 필요한 법칙들, 방법, 체계를 지휘법이라 한다. 자, 지금 뭐 꽤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이것들이 지휘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나 아시리아, 이집트 벽화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악기 연주자 옆에 뭐 손뼉 치는 사람, 그걸 메뉴닥트라고 하고 페다리우스라고 했는데, 이런 벽화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14세기경에 독일의 이제 음유시인이라고 하는 뭐 고 집단에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노래하는 사람을 이제 지휘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로마 교양청 성가대가 생겨난 원인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16세기 말에는 이제 각 교회 부속학교들에서 종교교육 행사를 위해서 합창대를 조직을 했거든요. 그럼 그 합창대를 이끄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고, 17세기에 이제 성악 중심의 음악에서 기악 중심으로 이렇게 점차 발전된다. 이건 우리 앞전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죠? 합주 형태의 음악이 중심이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다른 악기들을 모아놓고 조율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휘의 초창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 바프티스트 릴리라는 이 형님 계십니다.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게 프랑스 분인데, 뭐 지휘를 그 당시에 이제 지휘를 했을 때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다란 봉을 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을 쿵쿵쿵 내려 찍으면서 이제 박자를 맞췄다는 거죠. 이렇게 쿵 찍으면 한 박, 쿵 찍으면 두 박, 이렇게 맞췄습니다. 뭐 그러다가 자기의 이렇게 있는 발등을 찍어가지고 파상풍으로 가셨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장바티스트 릴리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만한 영화겠지만, 르로이 딴스라고 해가지고 왕의 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릴리와 태양왕 아마 루이 뭐 14세 뭐 그때 이야기인데, 지금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막 이 여기에 보면은 이 릴리라는 작곡자 혹은 뭐 이렇게 지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춤이라는 거, 혹이나 여러분들 뭐 여유가 되면 한번 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 시기 이전에 뭐 음악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시기에 그런 음악들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고음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문 지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뭐 좀 관심 있게 볼 이름은 한스 폰 빌로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 형님이 아마 최초의 지휘자라고, 우리가 그냥 직업 지휘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직업 지휘자라고 하는 한스 폰 빌로라는 이 형님이 직업 지휘자다.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상학자를 한번 볼게요. 14세기 초에 뭐 합주 형태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바이올린처럼 생긴 게 있었는데, 뭐 바이올린 아니고 뭐 이게 뭐 비올이라 악기인지 아마 모양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또 이렇게 길게 부는 관악기 같은 형태도 있을 거고, 뭐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뭐 지봉이 있습니다. 앞에 뭐 지하는 이런 모양들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지봉을 뭐 들고 있죠, 그죠? 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건반 악기 연주하고, 여기 뭐 류트 같은 것도 연주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죠? 앞에 보면 요거는 뭐 악보 같은 걸 겁니다. 뭐 지금에 보는 악보하고는 모양이 그때 당시 좀 다르겠지만, 중세 시대에 뭐 어떤 그런 악보들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19세기 이제 한참 뒤에 나온 합주 형태가인데, 이건 뭐냐면은 벨리오즈라고 해서, 여기 보면 뭐 대포 같은 거 나오면 막 보이고, 그죠? 이게 벨리오즈는 관현악법을 굉장히 잘 사용을 했거든요. 어떤 악법을 잘 사용을 해서, 그 전에 뭐 이관 편성의 뭐 어떤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사관편상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이관이란 말은 말 그대로 관악기가 두 개씩. 근데 관악기가 네 개씩 있다면 두 배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겠죠. 소리도 커졌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이런 대포라든지 이런 뭐 모양들을 그래서 이제 뭐 벨리오즈의 어떤 음악을 풍자하는 그런 그림, 요 귀 막고 있고 막 그런 이제 모양들이 있죠. 아까 뿌뿌빠빠 하는 트롬본들, 두 개만 있어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제 네 개씩 이래 오면은 엄청나게 시끄럽겠죠. 관악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현악기 숫자도 많아져야 될 거고 그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림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또 지휘봉을 들고 있는 뭐 분이 계시다.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아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지휘를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지휘자의 자격 한번 뭐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약에 지휘자가 된다고 하면은 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청음력이랑 시청력. 그 청음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듣고 음악을 듣고 뭐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뭐 이 정도는 그 지휘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절대음감이라든지 뭐 상대음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사실 뭘 가지고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는 관계는 없어요. 뭐 절대음감이 좋은 케이스도 있고 상대음감이 뭐 좀 좋은 케이스도 있고 절대음감이라고 해서 모든 음에 다 절대음감이 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현악기에만 조금 이렇게 절대음감이 발달해 있는 애들도 있고 어릴 때 피아노 했던 애들은 피아노 음색에만 또 반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목관악기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보에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뭐 튜닝의 중심이기 때문에 A음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A음을 보통 오케스트라는 442Hz로 뭐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하는데 A음에만 또 절대음감으로 귀가 발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상대음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음의 상대적인 높낮이들 그래서 화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귀로서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실제로 지휘자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예전엔 절대감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상대감이 더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절대감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 조금의 변화에 너무 민감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시창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악보를 보고 읽는 겁니다. 악보를 보고 읽는 것. 뭐 지금 쌤이 준비를 못했는데 실제로 오케스트라 총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케스트라 총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네 마디가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예를 들어 가정해 볼게요. 학교 종이에요. 솔솔 랄라 솔솔미 뭐 솔솔 미미 네 하고 이렇게 뭐 흘러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이 멜로디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만약에 플룻이 분다면 오보에가 밑에 또 한 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클라리넷이 또 이렇게 한 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순이 또 이렇게 한 줄 있을 겁니다. 이게 목관 악기 4개거든요. 그 다음에 호른이라는 악기가 또 한 줄이 나와야 되고요. 오케스트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트럼펫이 나올 거고요. 그럼 트롬본이 나올 거고 그럼 튜바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이 금관 악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팀판이라는 악기가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팀판이라는 악기. 그 다음에 뭐 다른 몇 가지 타악기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가 나오고 피아노가 오케스트라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바이올린이 나올 거고요. 그럼 비올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첼로가 나올 거고 보통 여기에서 뭐 더블 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콘트라 베이스라고 해서 뭐 또 더블링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네 마디를 진행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뭐 모양들이 안에 뭐 조금씩 다 다르겠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것들 이걸 보고 나중에 한 번에 보고 피아노를 연주를 하기도 하거든요. 피아노를 직접 치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지금 잠깐 얘기했던 총보독법이라고 합니다. 총보독법. 스코어 리딩이라고 하는데 이 악보를 보고 읽는 이런 뭐 악보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시창 뭐 노래를 하는 건데 뭐 꼭 노래를 한다라기보다 이렇게 해서 악보를 보고 그걸 판독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통솔력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뭐 음악적인 면이 이렇게 해서 뭐 작곡자의 표현 의지도 좀 잘 살려야 될 거고요. 뭐 악곡의 형식이라든지 그죠? 뭐 형식, 내용, 속도, 박자, 뭐 율동
뭐 강도, 프레이징, 뭐 아티큘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등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해석을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뭐 단원들의 신뢰와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격과 교양을 갖춰야 돼. 이런 것들도 쌤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뢰와 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격과 교양을 갖춰야 된다. 뭐 여러분들 뭐 되게 많이 좋아했던 리카르도 무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석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이제 오케스트라에서는 어 강렬했습니다. 성질이 더러웠거든요. 토스카닌이란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토스카닌이란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습할 때 뭐 시계를 풀어놓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안 되면 뭐 시계를 뭐 그냥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냥 뭐그 사람한테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단원들을 뭐 이렇게 많이 억압하고 누르고 그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죠. 베토벤 바이러스에 보면 그 김명민이란 이제 그 연주자가 이 연기자가 지휘자로 나와서 강마애라는 지휘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대사랍니다. 나는 주인이고 오케스트라 단원한테는 너희는 그냥 개야. 지지라면 짖는 개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이 예전에는 이런 식의 어떤 지휘자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하면은 쫓겨나겠죠, 그죠? 무티도 뭐 쫓겨나기도 했고요. 이게 뭐 20세기 들어오면 우리가 컨덕터라고 얘기하는 지휘자가 마에스트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에스트로라고 해서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음악적으로나 인격적인 면에서 좀 훌륭한 이렇게 좀 통솔력을 갖춘 뭐 지휘자라는 거죠. 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비음악적인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나라의 언어들, 뭐 이태리어든 독일어든 뭐 영어 뭐 당연할 거고요. 뭐 예술에 대한 지식들, 건축술이나 음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뭐 구조의 심리감 뭐 기상학 운동 경기 미술 뭐 음향학 지식 등 많은 것들을 좀 갖춰야 될 겁니다. 뭐 연주 능력에서 아까 말했지만 뭐 건반이나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관현악기 중에서 한두 개 연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조금 더 좋겠죠, 그죠? 뭐 지휘자는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오늘 할 것들이 좀 더 많아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지휘자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팔의 바른 자세예요. 자, 그림 좀 있는데 앞에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자세 한번 잡아보면 팔을 일단 두 개로 앞으로 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팔이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양팔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뭐 팔의 기본 자세고 몸에 좀 가까이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뭐 위치가 바르지 못한 자세 좀 애매하긴 하지만 팔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고 보고 그럼 이게 손이 너무 앞쪽을 이렇게 보고 있다. 요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너무 정면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쭉 하고 뻗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죠? 요런 모양이 좀 바른 모양이다. 라고 뭐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손의 중심부가 아래로 너무 처져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아가 하면은 이렇게 내 가슴 정도로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두 손을 그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할 때는 양손 쓰는 법은 따로 할 겁니다. 따로 할 거고 일단은 뭐 이렇게 한 손 쓰는 방법이라도 여러분들 뭐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발의 기본 자세예요. 발은 지금 양발을 스탠스를 지금 동일하게 뒀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뒀지만 이렇게 두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면은 이게 생각보다 중심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쪽 발이 보통 이렇게 오른손잡이들 같은 경우 왼발이 살짝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발이 살짝 뒤에 있고 이 발이 살짝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그림이 찝찝했네요. 요렇게 서서 그 지휘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이렇게 발을 요렇게 뭐 잡고 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 짝다리는 아닌데 여러분 짝다리 집으면 어떻게 좀 뭐 몸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뭐 중심을 한쪽으로 잡고 뭐 근데 뭐 그런 건 아닌데 요런 모양이 조금 이렇게 동적인 모양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지휘를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여러분들 지휘자 보시면은 지휘자가 어떻게 서 있는지 보십시오. 양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서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여러분들 뭐 종종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효과적인 좀 몸의 움직임을 이렇게 뭐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몸에 힘을 좀 빼야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경직된 그런 자세는 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모양이 있는데 자
지금 뭐 여기 있는 뭐 점선이 이렇게 뭐 있었습니다. 요 안에가 뭐 지금 점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자. 뭐 이렇게 볼게요. 요 점선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필드 오브 비팅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안에 이제 우리가 뭐 지휘하는 지휘 도형이 있는데 실제로 요렇게 지휘를 잘 하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오른손잡이죠, 그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어깨가 여기가 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스퀘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오른쪽으로. 왼손잡이는 쌤 왼손으로 지휘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지휘를 합니다. 뭐 왼손으로 지휘를 하는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실제로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지휘하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단원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고 하고 오케스트라 이제 악장이 앉는 자리가 지휘자로 봤을 때는 왼쪽에 앉거든요. 악장이라 해서 콘서트 마스터라고 하는데 바이올린 제1주자가 앉는 근데 그 주자 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무언가 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쌤이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렇게 해서 비팅 스퀘어를 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팅 스퀘어가 이렇게 해서 어 너무 이렇게 뭐 왼쪽으로 내 몸을 가로질러서 팔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게 이게 완전 센터가 되어 버리면은 몸이 팔이 지금 중심이 이상하게 좀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지휘를 할 때는 축을 이동을 해서 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을 잘 하시고 나중에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음악 교과서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음악 교과서에는 없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음악 교과서랑 그다음에 음연요 교과서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두 교과서 우리가 있는 음악과 생활사에서 나온 교과서에는 지법이 좀 안 나와서 지금 다른 교과서의 거를 먼저 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거고 밑에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양손 사용법 중에서 참고합시다. 오른손은 시작과 끝, 박자, 악곡의 빠르기 등을 지시하고 왼손은 샘재림이나 악상기호 등 섬세한 표현을 지시한다. 요 정도 먼저 기본으로 좀 먼저 깔고 들어갑시다. 박자 적기 여러분 모양 잘 보세요.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빠른 연습 하나 둘 셋 둘 둘 셋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여기 있는 네 박자예요. 네 박자. 이 네 박자 타법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박타 연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작점은 여기에요. 그죠? 시작점은 여기라는 겁니다. 시작점은 여기고 밑으로 떨어져서 첫 번째죠. 하나가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깔끔하게 그려지면 너무 좋겠는데 좀 힘드네요. 조금 깔끔하게 그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자 보면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하나 여기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잘 안되네. 둘 셋 넷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좀 그렇네요. 자 내려와서 하나 하고 여기에서 리바운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리바운드를 시켜줘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왼쪽 팔 있는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오른쪽을 셋, 넷.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먼저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음. 아이씨 그리고 뭐 모양 좀 이상하네요.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검지 손가락 반대로 그게 왼손을 그렸구나. 오른손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오른손을 내려서 먼저 도형을 여러분들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지금 바닥에 지금 그리든지 어떻게든 한번 그려보십시오.
쌤 따라서 그려보시고 이거를 지금 연습을 뭐 조금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잘 보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누구야? 이게 도형의 길이가 좀 다르죠. 그죠? 이게 하나의 길이는 이만큼, 둘의 길이는 이만큼, 셋의 길이, 넷의 길이, 길이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이게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 뭐 둘 셋 넷 이렇게 뭐 완전 길이가 뭐 지금도 길이가 뭐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게 길이가 다르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냐면 가감속이 생길 겁니다. 이 가감속 안에서 뭐 우리가 뭐냐면 리드미컬한 리듬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위에가 점이고 지금 아래가 점이에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이거 뭐 잘 그려질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최하점에 오면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딱 쳐보세요. 쌤이 지금 그려볼게요. 아이고, 다시 할게요. 아이, 잘 안 그리시네. 다시 동그라미를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할게요. 다시. 여기에 최하점에서 지금 박수를 쳐야 돼요. 다시요. 잘 그려집니까? 잘 그려진다. 잘 여기에 박수 쳐지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다르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지금 그려볼게요. 똑같이 아래짤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쌤도 잘 모르겠네요. 아이 참 씨. 아 이걸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깝깝합니다. 뭘 표현하고 싶냐면 미안해요. 이게 아 지금 이거를 쌤이 가감속을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가속과 감속을 해서 원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 그리는 게 아니라 가속을 주고 감속을 주고 가속을 주고 이 따라오지를 못하네요. 가속과 감속이 이렇게 생기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꺼운 자리는 가속이 생겼던 거고 그럼 감속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점차적으로 이렇게 또 가속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가속을 주면서 그 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을 한번 그리는데 가속과 감속을 두면서 슝, 슝, 슝 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 가속과 감속이 필요해요. 가감속이 있으면서 이 기가 여기에 이게 여러분들의 지휘도행을 하는데 리드미컬함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것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속과 감속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휘를 하면은 먼저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 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예비박을 줍니다. 예비박. 굉장히 중요해요. 예비박을 주는데 예비박은 보통 한 박자를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박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학교 종이 땡땡은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솔솔랄라 솔솔 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교 할 때 쌤이 저 준비하고 있는데 바둑 빵 하면 여러분들 같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를 먼저 그 앞에 한 박자 예비를 딱 주면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 넷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종이 하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방인데 이게 조금 미숙하거나 단체가 미숙하거나 그러면 두 박자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제가 셋, 넷, 학 쉽죠 그죠? 두 박자를 줬는데 근데 넷, 학 하면 갑자기 들어오면 조금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넷만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못하면은 이 정도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학 쉽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네 번째 박자를 요렇게 먼저 주는 걸 이거를 예비타라고 합니다. 예비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박자를 주니까 네 번째 박자.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요 비팅에서 네 번째 요거를 먼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 주는데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자리. 그죠? 앞에하고 차이가 나죠,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도형을 그렸을 때 셋은 우측 얘기 하단이었는데 우측 하단이 아니라 우측 상단에서 시작을 해서 넷 하고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선생님 메트로놈에 비트를 줄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네 번째 박자부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쌤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하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한 번 더 할게요.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 그려봤죠, 그죠? 지금 메트로놈을 속도를 60을 맞춰놓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의 만큼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보이죠, 그죠? 지금 9시 지금 넘게까지 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확인할 겁니다. 안 되는 사람 진짜 미워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할 때는 아까 전에 봤지만 예비타 하나 둘 셋 넷을 할 때 앞에 하나 둘 셋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세고 있고 자 다시 봐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넷 여기를 올려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 4분의 4박자 요 동작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잘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겠죠? 그러면 여기 G 도형을 가지고 왼손 사용하고 오른손 사용을 연습하면서 왼손 사용 그러니까 크레센도 그 다음에 데크레센도 커지고 작아지는 거 왼손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하는 거 요거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요 연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뭐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요 타법들 중에서 삼박타 연습을 좀 해볼 거고 삼박타 그 다음에 안에서 지금 이렇게 그린 것들은 기본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레가토 우리가 저번에 레가토 우리 이제 귀에 딱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이거 하바네라 하면서 레가토로 부르는데 레가토 부드럽게 하나 둘셋넷 뭐 이런 식으로 꼬아서 그리는 레가토 주법도 한번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스타카토 끊어서 하는 거 우리 때 했었죠, 그죠? 하나 둘셋넷 뭐 이렇게 가는 끊어서 하는 것들 요런 식의 타법들 연습을 해볼 겁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크기 뭐 메조 포르테로 하든 포르테로 하든 이런 것들도 해볼 거예요. 저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시험 친다고도 고생 많이 했고 한데 시험 부탁 하나 합시다. 빨리 리코드 빨리 내시고 아시겠죠? 또 이렇게 수업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 끝!